자, 이제 시장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변함없이 정경민 차장 나와 있고요. 김영민 매니저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려운 또 국면이지만 우린 또 살아남아야 되고 또 이 또한 지나갈 거고, 그죠? 네. 폭우가 내렸으니까 햇볕은 나겠죠. 가뭄의 단비라고 생각하고. 네. 네. 어제 정경민 차장하고 같이 소나기를 맞아가지고. 아, 진짜 밖에 어제 있다. 비 맞은 사람이 많네요. 밖에 있다가. 네. 네. 네, 그 주식의 소나기는 아니고. 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지 우선 정 차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은 자, 종합상사 미생이 완성될까 또 은유적인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에너지 얘기인가요? 뭐 범에너지죠. 예, 범에너지고 방금 또 이수철 이사께서도 삼성물산 살짝 또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상사부문. 네, 예. 네. 뭐 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랑 자원을 다루는 그런 종합상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정말 이렇게 공부 제일 잘하던 사람들이 가던 이제 상사맨으로 불리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원 빈국이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자원 빈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한국과 일본에. 그리고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TV 송자병법이라는 드라마로 보셨을 것 같고, 예전에 좀 젊으신 분들은 미생이라는 네. 드라마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잘 타고 넘을 수 있는 업종은 맞아요. 이런 네. 종합상사의 비즈니스 형태가 주로 대기업들에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 필요한 자원을 계열사들에 좀 이렇게 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배해준다.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간외의 좀 특징을 보시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에너지에 대한 사용도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 푸틴이 가만히 앉아서 날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의미냐? 결국엔 쓸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렇죠. 뭐 순식간에 지금 있었던 어떤 에너지의 수급을 확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뭐 SMR을 짓건 뭐 태양광을 하건 풍력을 하건 그거 뭐 이게 건설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몇 년, 뭐 길게는 거의 10년 가까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지금 푸틴은 조용히 지금 날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무기화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뭐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나무를 떼야 되나 했더니 오 석탄을 떼네. 그렇죠. 석탄이죠. 석탄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가장 탄소 중립에 막 열을 올리던 그런 유럽에서도 유럽이, 네. 안 되겠다. 이거 석탄이라도 떼야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거죠. 각자 알아서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저도 이제 싹 스쳐가는 이제 뉴스로 봤는데 미국도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들의 정책이었던 이제 탈탄소 그것 때문에 이제 중지시켰던 시엘가스나 샌드오일을 다시 채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고 실제로 이 시추 렌탈 업체들의 이런 재개가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좀 뉴스도 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이 상황에는 뭐 가릴 데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신재생 같아요. 에너지도 뭐 배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다 그렇죠.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합 상사들을 보시면 비싼 값에 들여와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 시기에는 일종의 이제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분류됐던 그런 또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제 달러 수혜주로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잖아요. 어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달러 강세의 어떤 과거에 모습을 보였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래도 좀 시장이 조금 하락세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좀 먼저 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종합 상사들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자원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 비중이 상당히 높게 있습니다. 뭐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을 뭐 이게 상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금값이 오르니까 주가도 좀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단도 이제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즘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비싼 값에 사와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달러 결제를 하는 이제 종합상사 모델이 시장의 하락이 조금만 수그러든다면 시장 대비 강세로 조금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핵심이 뭐냐면 캡티브 마켓 자신들의 계열사로 매출이 나간다라는 점은 일종의 이제 철밥통과 같은 이제 그런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시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석탄과 가스 쪽을 조금 비중 있게 다루는 종합 상사들의 강세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GS 글로벌 옛날 이제 주 쌍용이죠. GS 글로벌이 석탄 매매 비중이 좀 높아서 석탄 관련주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되고 있어서 이 두 종목이 오늘장 좀 힘을 내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때 수출입,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빼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씀하신 종합상사.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식 모델일 수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때도 이제 무역학과라는 게 있었고 저도 무역학과로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학과가 없어지고 국제 통상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네. 뭐 그럴 정도로 한때는 가장 그 천병이었지만 그렇죠. 좀 잊혀졌다가 요즘 다시 이런 자원 얘기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물론 MB 정부 시절에도 자원 외교라는 그 명분이 있었지만 네.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는 참 애매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정말 좀 빠르게 자원과 그러니까. 관련된 중요성을 코드는 인식을 했는데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오만 잘했으면은 네. 지금 정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득을 좀 볼 텐데 좀 아쉬운 아쉽죠. 한수. 네. 근데 이 자원이라는 게 이제 그 각 국에마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전략적인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빼주거나 지분을 내주거나 하지는 않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종합상사에 대해서 네. 우리 전략을 정림 차장은 조금 다시 한번 볼 수 네네. 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김현 매니저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전략 보죠. 자, 잊혀져가는 이 메타버스. 어우야. 가상화폐 NFT 네. 이제 정말 제자리로 이제 회귀가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돌아왔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좀 됐다라고 보면 지금 전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시작 전 시점으로 다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모든 세상이 다 NFT화 될 것처럼. 그렇죠. 네. 저희 또한 역시 흥분을 했었지만 맞습니다. 참 좀 먼저 앞서 나왔구나.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작년에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어떤 풍부한 유동성과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급격하게 조금 늘어나면서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또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정말 좀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신세계가 워낙 시장에 이제 뜨거운 화두로 이제 대두가 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분야에 이제 열광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 주변에서 메타버스 하나도 못 봤는데 물론 요즘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해가지고 뭐 공연도 디지털 하고 트윈, 그다음에 그렇죠. 뭐 싸이월드를 보통 이제 익숙하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이제 체감적으로 뭐 메타버스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주가는 그 기대감이 완전히 이제 소멸되면서 폭락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 중에 조금 이제 밸류가 좀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소위 말해서 이제 거품이 좀 끼어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NFT라든지 메타버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 하락에서 가장 좀 급격하게 가격 조정을 조금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실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추적을 좀 해본다면 애플이 이제 AR 글래스를 내년에 이제 공개를 하고 출시까지 이제 내년에 네. 해야겠다라는 걸 팀쿡 CEO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암시를 했죠. 그 아이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안경 글라스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이제 거기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기 굉장히 때문에 센세이션할 거예요. 네, 완전히 이제 폼팩트가 바뀌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폰을 가지고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네. 무거워요, 크고. 그렇죠. 그래, 이게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합된 뭔가 이제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가 공개가 좀 된다. 우리가 지난 십수년 동안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우리의 이제 인간의 삶을 지배했었다면 네.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이제 디바이스가 우리의 이제 삶을 지배할 글라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AR 글라스, 뭐 VR 글라스 이걸 합쳐가지고 뭐 XR 글라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투명 디스플레이. 네. 또 요즘 많이 맞습니다. 간간히 하고 물론 IT가 지금 전부 다 뭐 잊혀져 가지고
에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그렇죠. 이렇게 IT 주가가 안 세트 움직이는데 기업들 주가가 너무 또 많이 빠져놓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많이 좀 꺾여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세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고 실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틀 전이었어요.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그쵸. M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표준 협의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표준 협의체들이 이제 또 구성이 되면 플랫폼에 이제 기술 표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핸드폰 충전할 때 보면 애플 거는 조금 작잖아요, 단자가. 네네. 근데 이제 삼성 거는 단자가 이제 조금 크니까. 몇 핀이냐에 따라 네, 다르죠. 이거 충전할 타입, 때마다 이게 되게 타입.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표준화 시켜서 지금 삼성이 쓰는 것처럼 약간 넓적한 걸로 이제 다 표준화가 된다. 그런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의 기술이 이제 표준화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뭐 샌드박스라든지 또 이더리움 같은 게 이제 거의 표준화된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이 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 이제 그런 플랫폼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한 표준 협의체가 이제 또 발족이 좀 됐거든요. 물론 애플과 삼성은 참여를 안 했지만 범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공동 전선을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전혀 이 부분이 실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이제 그 주제를 선정을 한 이유가 미국에 오늘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또 조금 반등을 좀 했잖아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3.5%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게 3.09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게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국제 유가도 떨어지고 하는 거지만 당장은 어쨌든 시장에 뭐 나름대로 좀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인베이스가 오늘 한 13% 정도 급반등이 네.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약간 이제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치가 뭐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주가라는 거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단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조금 하락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목들 쭉 한번 또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비덴트잖아요. 비덴트가 이제 작년 11월, 12월 달에 거의 37,000원대 이제 고점을 만들었는데 어제 종가가 7,900원이에요. 네. 이게 거의 4분의 1 토막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제가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11월 달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까지 완전히 지금 다 회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뭐 기대감이 완전히 좀 소멸된 상태. 근데 좀 특이하게도 지난 5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비덴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또 바람이 한번 불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저는 좀 돋보이는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타사 대비해서 좀 돋보이는 회사가 위직 스튜디오라고 보는데 네. 이 회사도 사실은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고점 대비 지금 60% 박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R이라든지 큐브 엔터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부 NFT, 메타버스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원점으로 회귀가 됐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탑픽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려 보면 큐브 엔터하고 비덴트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지금 뭐 그림 나왔습니다만 차트 분석, 테크니컬 네. 분석은 진짜 원위치가 다 됐군요. 네, 완전히 제자리로 회귀가 저기서 이제 뭐 됐으니까요. 기업의 정말 하자나 또 다른 충격이 없다면은 가격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은 네. 좀 멈출 수 있겠다 네. 싶긴 한데 이제 옆으로 횡보라는 거 있잖아요. 들었다 놨다 그렇죠.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돼서 오를지 네. 아니면 급반등으로 좀 V자형이 나올지 이건 뭐 모르겠네요. 하여튼 두 분의 전략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화면으로. 김영민 매니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잊혀져가지만 지금 디바이스 기업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시세가 그 기대감을 다 걷어내고 제자리로 회귀했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다. 저점 매수로 비덴트, 큐브엔터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명민 차장은 오늘 상사, 수출입, 원자재 내지는 에너지 이런 관련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정리를 해주셨네요.